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고려 몽골의 침략과 대몽 항쟁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 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대륙을, 더 넓은 대륙을 이와 같이 말을 달렸던 이 민족,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던 이 민족, 어떤 민족일까요? 네, 맞습니다. 몽골족이죠.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이후에 원이라는 국호를 칭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과의 관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봤듯이 몽골은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13세기 초에 몽골 부족이 원래 떨어져서 독립적인 단위, 부족 단위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13세기 초기에 걸출한 걸출한 태무진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나중에 추대되었던 칭기스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몽골의 그런 세력 확장에 주변 나라들이 많이 점령을 당했죠. 예를 들면 금나라도 많이 힘이 약화되었고 그 거란족들도 쫓겨서 우리나라에까지 밀려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이러한 거란을 쫓아서 내려오고 우리는 국경을 넘어온 거란족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고려 군대가 출동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두 군대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이때 몽골군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도움 준 대가를 줘라고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는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몽골이 이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어떤 구실 하나 꼬투리 잡아서 너희 가만 안 두겠어 한 거죠. 자, 그 구실로 잡았던 사건이 바로 몽골 사신이 고려로 왔다가 몽골로 돌아가는 중에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저고요라는 사람이었어요. 저고요, 그죠? 자, 이 저고요가 피살당한 사건 잘 됐다.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이 사건 계기로 나는 이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쳐들어왔던 거죠. 이게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자 그 뒤에 거의 40년에 가까운 오랜 전쟁의 첫 침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기주성에서 열심히 막아냈습니다. 기주성이 어딘지 알죠? 우리 기주대첩. 서희가 거란과의談판으로 얻었던 강동 6주 중에 기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감찬의 기주대첩도 있었고요. 자, 그 기주성에서 김경송과 박서라는 사람이 열심히 선전, 잘 싸웠다, 잘 막아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이었죠. 각종 무기를 동원한 몽골군의 공격에 맞서서 강군과 백성들이 약 한 달 동안 항전 끝에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기주성을 피해서 돌아서 수도인 개경을 바로 기습 공격을 했죠. 이 개경은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앞에서 막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화의가 체결되게 되죠. 화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몽골도 우리나라 그 기주성이나 그 앞에 다 점령하지 못하고 건너뛰어서 왔고 우리는 수도를 함락당했으니까 서로 화해의 약속을 빨리 맺게 됐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몽골에게 좀 받들어 모시는 모습으로 약속이 되어서 곡물도 많이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최씨 정권에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최충원 뒤를 이은 최우, 그죠? 자, 최우가 내 거도 많이 몽골에게 뺏기는 것 같아. 내 거 뺏기기 싫어. 나 몽골하고 맞서 싸울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대몽 항쟁, 장기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엔 몽골 기병이 말탄 병사들이 너무 힘이 세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 근데 넓은 곳, 그래서 섬이자 가까운 곳, 넓은 곳,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야, 안타까운 점은 백성들은 내팽겨치고 갔다는 거죠. 백성들의 안위는 야, 너희 알아서 산에 숨고 섬으로 다 들어가서 잘 피해. 그리고 때 되면 세금 잘 내야 돼. 라고 말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천도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피해간 거죠. 자,
여기 바로 강화도 천도입니다. 1232년에 있었고요. 인천 강화, 지금은 인천 소속의 강화도죠. 개경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바다 물살이 거세어서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 사실은 권력 유지에 급급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자 몽골이 봤을 때 고려 너희 나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한판 하자는 거야? 라고 판단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침략을 가해옵니다. 그때 이 실질적으로 맞서 싸웠던 주인공은 무신들과 군사들이라기보다는 내 고향, 내 가족, 내 땅을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이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항전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두 곳이 있겠습니다. 처인성. 지금 우리 수학여행 가면은 늘 들리는 놀이동산 있잖아요. 그죠? 놀이공원. 바로 에버랜드 있는 곳. 맞습니다. 용인이죠. 자, 용인이 바로 처인성에 있었던 곳인데요. 김윤우라는 스님이 이 적의 장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 또는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큰 성과였죠. 이로 인해서 김윤우는 최씨 정권이 상을 엄청 주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또 다른 곳은 바로 충주성. 충주성 전투도 대표적인 백성들의 항전으로 손꼽습니다. 여기 보면 알다시피 노비와 천민들이 성을 지켜내고 사실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대몽항쟁, 몽골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그 전쟁에서 주역이 백성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중에 안타깝게도 많은 문화재들이 불타 없어졌었죠. 대표적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초조대장경. 대장경이 뭔지 알아요? 대장경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관련 불경들을 종합해서 만든 아주 불교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문화, 불교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것뿐이 아니라 중국, 거란, 일본의 불경들까지 모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이 처음 만들었다. 처음 시작하다 할 때 초자이고 만들 초자죠.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 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때 우리가 읽게 되죠. 불타 없어집니다. 또한 항룡사, 경주에 지금 터만 남아있는 곳 있죠. 거기에 구층 목탑. 와, 이게 높이가 81m 가까운 아주 높은 탑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볼거리가 되었을까요? 물론 만들었던 백성들은 힘이 들었겠지만 말입니다. 관광으로서 더 큰 역할을 했을 텐데 경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큰 탑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나무니까 잘 탔을 거 아니에요? 이때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불탔다고 합니다. 자, 이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당연히 이 대장경 불탄 채로 냅둘 수 없죠. 부처님, 우리 새로 대장경 만들 테니까 이 몽골 침략을 잘 막아주세요. 다시 만들죠. 제조 대장경을 제작합니다. 이 제조 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것을 만든 목적은 이것도 있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격퇴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귀한 나무들을 가져와서 바닷물에 담갔다가 말렸다가 그리고 그걸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고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서 16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였죠.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몽골 좀 물리쳐 주세요, 부처님. 자, 사실 제조대장경이라는 말은 약간 익숙하지 않잖아요. 더 유명한 별칭이 바로 맞습니다.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나무판, 목판이 그 경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8만 장이 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딱 쌓아 올리면 백두산 높이보다 높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엄청나게 큰 거대한 사업이었다. 현재는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이란 정각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장경판전 자체도 아주 우수한 건축 기술로 자랑스럽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몽골과의 긴 전쟁 30년 아니 40년에 가까운 1230년 무렵부터 70년까지 오랜 전쟁은 너무 우리 백성들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몽골은 개경으로 돌아와. 그리고 우리 원의 영향력을 인정해.
라는 조건을 달죠. 그렇지만 우리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제도나 풍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정부, 우리 왕실도 유지하게 해줘 라는 약속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이러한 조건을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고려가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잘 맞서 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몽골이 얼마나 놀랬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반대했던 무신 정권은 이 마지막 집권자였던 임유무가 피살됨으로써 붕괴되게 됩니다. 개경한도를 반대하다가, 그죠? 이러한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죠. 1270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이 또 남아있네요. 바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맞습니다, 삼별초였죠. 자, 이 대명 황제의 의지를 가져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권력 싸움에 불과했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어쨌든 강화도에서 결국 여몽진학군에게 밀렸고 진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진도까지 내려갔다가 제주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중손, 김통정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 끝나고 말죠. 자, 이렇게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아우, 오늘 배운 사건 많았죠? 주요 용어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으니까 확인하면서 복습하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